지금부터 주가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LSTM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AI 자동 매매에 대해 AI의 환상을 없애보는 시간부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AI 자동 매매를 공부하며 제가 적용했던 알고리즘과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 매매인 룰 베이스드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머신러닝의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 동안 혼자 떠들 분량이 나오지만 영상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코딩과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공부를 하며 들었던 생각들과 그 생각의 결과로 구상한 분석 방법들, 그리고 여러 백테스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AI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미 짜여있는 함수를 사용해 입력이 들어오면 계산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 AI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알아서 상관관계를 찾는 함수를 만들어봐 하는 프로그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무 데이터나 던져주어도 알아서 상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다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의미가 없는 쓰레기 데이터를 주게 된다면 그 결과물도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알아먹을 수 없는 데이터여서 해석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변경하여 데이터를 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데이터를 묻고 정리해 주어야만 하는데요. 얼마 전 국가에서 공공 데이터 인턴을 뽑은 걸 기억하시나요? 저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데 저렇게 많이 뽑을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인력을 뽑은 겁니다. 이게 말로는 전처리 이렇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굉장한 노가다이기 때문에 21세기판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이 될지 모르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가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런 전처리 과정을 주식 분석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가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거래량, 각종 지수, 뉴스, 지지선, 저항선, 수급, 시황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단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를 한 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정말 다양한데 어떤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찾는 과정 또한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엔 A라는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더라 라는 카더라만 있을 뿐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전부 적용을 한 후 가장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형식이죠. 그렇다면 주가 분석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쓰일까요? 주가 데이터는 시간 순서가 있어 시계열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LSTM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LSTM은 신경망 학습의 RNN의 일종인데요. 이전 데이터의 정보 일부를 다음 분석에 넘겨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주가도 전일 주가가 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언어를 분석할 때 앞의 단어와 다음 단어가 이어져야만 한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RNN은 음성인식, 번역 등의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직관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위의 동영상과 같습니다. What time is it? 물음표 라는 문장의 입력 데이터는 What time is it? 물음표 이렇게 총 5개입니다. 각각의 단어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장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글은 순서를 조금 바꾸더라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영어는 어순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이전 데이터를 조금씩 남겨두고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 데이터도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죠. 만약 종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겠지만 날짜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가 분석에는 RNN 계열의 LSTM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가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LSTM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주가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HTS에서 엑셀로 내보내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고 오픈 API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봉 데이터만 필요하다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죠. 그렇게 데이터를 얻어낸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 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2011년 1월 달에 데이터부터 현재의 데이터를 얻어왔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2020년에 다이나믹했던 한 해를 예측할 데이터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앞서 이야기했던 LSTM을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전 60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61번째 날의 주가 데이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말이죠. 입력 데이터는 이전 60거래일간의 종가 데이터이고 결과값은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입니다. 이렇게 2011년 1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2020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하기 위해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 네트워크는 위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서 가공했던 주가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10년치 데이터를 10번만 학습시킬 건데요.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학습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학습은 제가 가장 간단하고 유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데이터로는 일별 종가만 넣었기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럼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짠! 빨간색 그래프가 실제 주가의 변화 모습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제가 짠 프로그램의 예측 모습입니다. 대충 추세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차이가 있죠? 예측을 한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안 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순식간에 지나갔던 학습 시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10번이 아닌 100번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까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1000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죠? 이게 바로 오버피팅이라는 건데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면 이전에 주어졌던 10년간의 데이터에 완벽히 적응이 되어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대부분은 박스피였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가장 어려운 단어인 적절한 횟수를 학습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봤던 3개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잘 맞췄다고 생각이 된 100회 학습의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구독자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신가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짠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데 예측이 된 것 같으신가요? 정확한 주가를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내일이 오를지 내릴지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가 여기서 LSTM 알고리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학습을 시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자세히 보면 빨간색, 실제 주가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고 미세하게 뒤따라 파란색 예측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죠. 그냥 주가 따라가기입니다. 이미 폭락한 다음에 따라 떨어지고 이미 폭등한 다음에 따라 올라가는 건 원하던 모습이 아니죠.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만 보여드린 건데 다른 주가 데이터를 학습시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적의 학습 횟수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과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방법 중 CN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CNN은 사진을 보고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직관적으로 저희도 차트를 분석할 때 어떤 수치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차트의 모양을 보고 오를 것 같다 혹은 내릴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적용했던 다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결과, 그리고 제가 1년간 공부를 하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